왜 나한테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자꾸 만날까? 그렇게 물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비로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옵니다. 주말에 아이 좀 봐줄 수 있냐는 말. 괜찮다고 말합니다. 친구에게 밤늦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냐는 말. 또 들어줍니다. 직장에서도 부탁을 받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냐는 말. 또 맞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도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늘 같은 역할입니다. 듣는 역할, 챙기는 역할. 이 역할을 반복하게 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힘든 인연이 반복되는 건 내가 항상 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참다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 부처님 말씀을 빌려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채널.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은 깨달음이 아니라 습관일 뿐입니다. 늘 서게 되는 그 자리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관계에서 듣기만 하는 것, 책임지기만 하는 것, 참기만 하는 것. 이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오래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늘 비슷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 동생을 돌보는 언니, 오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이 역할이 익숙했습니다. 이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동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나는 관계에서 상대가 편해지는 역할을 자동으로 맡습니다. 듣는 사람, 돌봐주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항상 같은 역할이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비로소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서는 자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익숙한 역할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리는 불안합니다. 거절하는 것, 경계를 세우는 것, 불편함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듣는 역할은 익숙합니다. 챙기는 역할은 익숙합니다. 참는 역할은 익숙합니다. 이 자리는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에 섭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좋은 사람 정체성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여야 합니다. 나는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요. 좋은 사람은 항상 들어줍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도와줍니다. 좋은 사람은 항상 이해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는 순간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같은 자리에 묶어둡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필요받지 못할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허함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이 역할을 합니다. 관계에서 내 가치는 내가 주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줍니다. 지쳐도 줍니다. 멈추는 순간 사라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부탁을 듣고 있습니다. 또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칩니다.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땐 그렇게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착하게 굴어야 사랑받았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칭찬받았습니다. 남을 챙겨야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섭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자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늘 서 있던 그 자리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반복해온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든 메시지든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지금까지는 자동으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이제는 이 문장 하나만 씁니다.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관계를 미루는 말도 아닙니다. 나를 확인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자녀가 부탁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거절합니다. 이번엔 어렵겠어. 그러면 자녀가 묻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것도 오래전부터 잡은 거라 이번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번엔 어렵겠어. 끝입니다. 설명은 요구를 키웁니다. 설명을 하면 상대는 그 설명의 허점을 찾아 다시 요구합니다. 하지만 설명 없이 어렵다고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감은 하되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회사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회사 그만두고 싶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그만둬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돼. 근데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친구가 푸념을 합니다. 남편이 너무해.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남편이 잘못했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하겠다. 근데 남편한테 직접 말해봐야 할 것 같아. 공감과 수용은 다릅니다.
공감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수용은 책임을 떠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든 인연이 반복되는 건 내가 항상 같은 자리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는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는 사람을 바꿔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서는 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벌이 아니라 익숙해진 마음의 방향입니다. 늘 겪는 그 패턴은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같은 인연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같은 반응을 멈추는 게 먼저입니다.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이건 내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이번엔 어렵겠어. 이 문장들이 새로운 자리로 옮겨놓을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듣는 관계를, 책임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 책임지는 관계를,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음 관계에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채널이 필요 없어질 때까지 이야기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